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월 2일입니다. 실질적인 올해 첫날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거 좀 하다가, 다른 거라는 건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어, 공부할 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 하루 좀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한번, 인터넷 같은 거, 요즘,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많이 하시죠? 7이 이제, 좀, 수명을 다 해갖고 서비스 안 해준다고 했어. 그거 하고 인터넷, 10일로 업데이트 하는데, 노트북이 옛날 거라서,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니까 그냥, 금방 12시가 다 돼가네요. 어쨌든 어제 EBS2, EBS2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과학수사 관련된 거를 봤어요. EBS의 프로그램 정확하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EBS에서 하는, EBS가 워낙 교육방송이라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표창원 의원님이 나와서 과학수사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이제 소개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거 보면서 가끔 이제 EBS1이나 EBS2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가끔 관심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가끔 한 번쯤 보시면은 흥미로우실 거예요. 사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미있죠. 제가 지금 프로그램 일을 봤는데 과학 다큐 비욘드예요. 비욘드.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온 거는 아직 과학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과학수사 관련된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죠. 미국에 상당히 선진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기법적으로 이렇게 또 흥미로운 기법 이런 걸 한다. 대부분의 그런 포맷이 그래요. 근데 저는 가장 그런 포맷을 흥미를 끄는 포맷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실 매우 한계를 가진 포맷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바죠. 왜냐하면 과학 맹신주의 혹은 과학수사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한 십몇 년 전에 CSI 미드 시리즈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미드가 쭉 나와서 그리썸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화려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감식을 해내는 걸 보면서 한 15년, 20년 됐죠. 근데 우리 경찰은 어때? 우리 경찰은 왜 저렇게 못해? 막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법을 소개하고
과거, 그러니까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 좋고, 또, 이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수중 과학수사대라고 해야 하나? 전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혈흔 형태 분석,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DNA 족보학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DNA 몽따 주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는 대단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학수사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학수사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른바 텍사스 휴스턴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답을 제시하고 있죠. 본인들이 하는 과학수사의 반 이상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즉 증거 무결성, 그러니까 분석 기법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가 온전하게 그 분석하는 사람한테 가고 그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다시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석 자체가 얼마나 화려하고 테크닉이 있고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하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중점을 두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욘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과학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철저히 감시되고 철저히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다루면서도 그 시스템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기법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화려한 뭐 과학적 기법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했던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무결성이 반이나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기법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래야죠. 우리나라도 증거보관실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이제 감식팀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기법과 연결해 갖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성 8차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과거에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 무결성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확신을 주고 있는지. 즉 국가수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그걸 분석하는 시스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얼마만큼 그 분석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오류율 공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지금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분석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안 하고 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그 우수한 시스템과 기술을 배우지만은 기술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법적인 부분. 근데 우리를 과학수사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해? 예? 뭔가 좀 이상해. 신뢰를 이렇게 못 줘.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의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엔 또 문제가 있죠.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지금 과학수사관리관실이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싫은 소리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수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저렇게 잘못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런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효창을 의원이 그거 진행하는 거를 보면서도 저 사람의 인식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지 않나. 저 사람의 인식 수준은 그래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역시 그 시스템을 못 벗어나는구나. 제가 표창은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걸 보고 좀 실망이죠.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 정도라고 하고 또 집권당의 국회의원 정도라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얘기하지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밖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걱정이 돼요. 즉 계속 앞으로도 기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예를 들면은 뭐 전북경찰청의 수중 그 감식에 대한 거라든가 대구의 뭐 BPA 블러드 패턴이라든가 각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기화된 것들을 분명히 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전 이게 너무 늦죠.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럼 왜 속도가 늦은 것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과학수사 국과수 같은 것은 국가과학수사위원회로 상향시켜서 시스템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즉 시스템 과정의 문제들을 보다 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서 요원들을 양성해내는 과정. 지금은 어떻게 양성하고 있습니까? 양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과 몇 년 전에부터 과학수사 특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순천향대 과학수사학과 주로 거기죠. 유재석 교수가 계신 거기 유재석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표창원 의원이랑 같이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을 과학수사 특채로 갔는데 순경으로 특채합니다. 그죠? 석사 마친 사람을. 그리고 그것도 과학수사 특채도 이제 반대해갖고 많이 줄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이며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밝게 해줄 것인가. 그냥 흔히 말하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을 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특출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표창원 의원이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나는 바람에 뭘 합니까? 물론 지금 다 끝난 다음에도 그런 걸 문제제기 비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때도 못하던 걸 지금 나간다면 할 수 있나요? 이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과학수사 관련된 뭐 포렌식 관련된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문제 제기하는 건 그겁니다. 현실을 반영하되 그리고 미래를 보되 현실이 잘못된 부분들, 현실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걸 극복하게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자화자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EBS2의 비욘드라고 하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간부 100여 명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거예요. 의도는 명확하죠. 오늘 아침 7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제가 돼서 이제 정식 임명이 됐어요. 장관이에요.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당연히 인사권을 행사해야죠. 법에 규정돼 있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도 많고 당연히 정기 인사가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비어있는 자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미리 설레발 치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특히 또 뭐 이런 데서 JTBC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검찰부 100여 명의 세평을 수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드려야죠. 근데 그 방법이 조국 민정수석 사실 과거에는 아주 그냥 이잡듯이 막 뒤지고 정보공차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인사수석실에 역량을 키워서 그쪽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들은 FBI나 이런 걸 CIA 같은 데서도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한 형태의 여러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하고 JTBC가.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하긴 해야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정보경찰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보 파트에 대한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죠. 그 고민이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정보 파트는 사실은 일정 정도 범죄 정보는 범죄 수사 파트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그 영역은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영역은 국정원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파트를 국가정보위원회 같은 형태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좀 대단히 어정쩡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제 은근슬쩍 광수대처럼 경보경찰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이 정보경찰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 장발장 사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죠. 사실은 되게 어떻게 이거죠. 되게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 근데 당사자는 아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곡한 부분도 있다.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 진실이 어떤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불꽃이 튄 것은 당시에 그 경찰이 훈방을 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법에 훈방을 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운영 편람에는 훈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훈방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그거를 만약에 그 당사자가 속였다고 하면은 그건 또 다음 문제죠. 그러면 그거를 못 알아봐서 그러냐? 네, 그 참 어려운 게 애랑 같이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그러는데 지구대 경찰이 국밥 하나 못 사주느냐? 그리고 훈방 하나 못 해주느냐? 피해도 크지 않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국밥값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도 그 마트 사장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TV를 타고 방송을 타서 이제 후원금이 1,200만 원이나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 20만 원을 찔러주고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여서 아니 시청자 국민들이 자기가 흔쾌히 기부를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속아서 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돌려받아야 되는 돌려받으면 되지만 적어도 그렇게 할 정도면은 이거는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언론의 문제죠.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죠. 경찰이 훈방을 했다고 해서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주변 상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라고 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냥 경찰 받아쓰기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런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법사진 경찰을 욕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심부스? 제가 홍대 쪽에 팟빵에 이제 녹음회를 많이 가는데 그 앞에도 몇 개 있어요. 서울에 14개 있고 뭐 진천 어디에는 뭐 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성 안심 뭐 화장실 이런 거에서도 보이듯이 전시성 행정이 참 문제입니다. 즉 그게 이제 취객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뭐 이런 밤에 들어가면 탁 닫히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바로 지구대랑 연결이 되죠. 근데 그거는 정확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 안전시설은 오히려 위험입니다.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된, 예를 들면 이렇죠. 막 취객의 도망, 그 성추행범, 성분유자한테 쫓겨갖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 눌러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안 받아. 아니면 기계 고장이야. 그럼 그 공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래서 유지가 깨지거나 그래서 더 큰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막 도망가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범죄자가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갇혀갖고. 즉 어떤 시설의 경우에 범죄 안전시설의 경우라도 꾸준한 관리, 시스템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안심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도 몰카 대비. 근데 몰카 대비한 여성 안심 그 보안관이 했는데 하나도 신고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적발된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공중 화장실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을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기계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갖고 거기에 안심 마크 탁. 얼마나 좀 주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심보안관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공중화장실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걸리면은 적발이 되면 그걸 관리하는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이 문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가서 싹 없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또 핵심적으로는 보통 이 몰카라는 게 이 몰래 카메라를 거기다 설치하는 경우 그게 비싼 걸 왜 설치합니까? 그 비싼 거를 제일 쉽게 그냥 자기 휴대폰으로 저기 들어가서 찍거나 그게 가장 그러니까 즉 수법적으로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찍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 그럴 정도는 케이스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대비해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건 불규칙하게 불시 점검이라든가 또한 이 몰카 범죄자들의 범죄 행태에 맞는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시행정으로 한번 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오히려 여기 안심보안관이 다녀가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주기가 너무 길어갖고 며칠 전에 체크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설치했어요. 범죄자가. 그럼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릿속이 참 전시행정이 강하다.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뭐 그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노트북, 윈도우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 깔고 막 이거 했는데 골치 아프죠? 아주 힘듭니다. 오늘도 한 시간 반 넘게 걸렸네요. 가능하면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올리고, 그날 뭐 중요한 건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올리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올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 좀 돈이 문제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근데 조만간에 뭐 바꿀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